그 다음에 직무 분석하고 성과 관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지금 한번 볼게요. 직무 기술서 없으신 회사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세요? 그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평가 기준 없으신 회사 있으신가요? 평가 기준. 없으세요? 그렇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평가 기준 있으신 회사들도 한번 좀 우리 회사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무 분석을 일단 해놓게 되면, 직무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구성원 아니면 한 부서가 하는 일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는 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역할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역량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활용을 하면 직무 평가에도 쓸 수 있고 평가책에 수립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그게 일단 기본적인 건 HRM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력으로 넘어가는, 경력으로 성장을 어떻게 할 건지 요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성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건 HRD 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인재 육성, 어떤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인터뷰에 개입을 해서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만들 건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직무 기술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쫙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라는 것은 이런 인사 운영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채용할 때, 외부 인력 채용할 때, 신입 채용하는 것은 사실 편해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만 있으면 신입이 뭘 하겠어요? 전공 지식, 그죠? 학교에서 배운 전공, 그 판단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외부에 이제 적절한 경력직을 채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 그죠? 그 사람의 역량이,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이 우리의 하는 일과 매칭이 돼,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인력 산정이나 이런 앞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직무 기술서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무 기술, 그러니까 직무 분석하는 단계는 일단 그래요.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이라는 것을 도출을 하고, 경력 개발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원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 대리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규정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그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NCS를 활용을 했습니다. NCS. 그래서 혹시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 NCS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뭐 우리 현업하고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많이 이제 교육과정 개발하고 뭐 하다 보면 현업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NCS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지, 그렇죠? 직무 분석이라는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직무 분석이 이러이러한 이유에 필요해요 라고 설득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구성원들한테.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행동 지표 도출해보세요, 하는 일을 해보세요, 이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득하고 좀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것은 뭐냐면, 유사한 어떤 샘플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NCS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이런 그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제도를 할 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진행을 할 때는 무조건 특강 세션을 하는 것이 마련했어요. 앞단에 조직 문화 개선할 건데 요건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요런 의미가 있을 거고, 요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고 나서 이런 류의 특강들을 앞 세션에다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직무 분석에 대해 다시 돌아가서 NCS라는 것을 활용했고, 이것을 한 이유는 이런 샘플들, 양식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진행했습니다. 여기 선임분들에서 이렇게 지금 인원들 다.
각 그 직무를 대표하시는 분들 한 명씩 다 모아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 NCS 하는 방법 간단해요.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사이트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제 직접 했고요. 제가 이런 준비를 해서 각 직무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양식들, 그와 관련된 NC에서는 정말 많은 그런 직무의 어떤 그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각 직무별로 폴더 정리를 해서 일단 각각 나눠줬습니다. 각 직무에 대해서. 그럼 여기 NCS에 보면은 각 그 역할별로 이런 능력 단위 요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 워크숍이, 세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 내가 하고 있는 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 체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NCS가 좋은 게 체크를 하면 요것만 쓰면 되거든요. 아, 이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 체크하는 게 일단 워크숍의 주된 거였고, 요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아래 보면 직무예요. 직무고, 사원, 주임, 대리, 과장별로 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렇게 매핑이 돼. 이게 경력 개발 경무입니다. 이런 것도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각 직급별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가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이런 게 하나가 있으면, 아, 각 성장 단계별로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인사 담당자들 요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인사 체계 만드는데, 교육 체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 나왔고, 직무 기술서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상품 기획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런 모형 제작이 뭐고 직무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직무 기본 정보라는 거고요. 책임인 역할, 부분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건, 지식, 기술, 태도, 역량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역량에 대한 규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이거 직무 요소 역량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공통 교육과정이라는 거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과정 만들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직무 역량, 전문 역량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보통 체계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직무 분석 통해서 만드는 교육과정은 다른 거 공통 역량하고 이런 리더십 역량은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에 맞추겠다. 전문 역량에 맞추겠다라고 해서 바운드리를 좀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 때 보통 리더십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리더십 역량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게 안 돼 있어. 왜냐면은 그 전에 평가를 해본 경험도 없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상 체계하고 평가 체계를 좀 해서 만들고 거기에는 이제 좀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코칭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아예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컨설팅에서 전문 역량 관련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고, 그래서 이건 예시로 든 거예요. 아까 역량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마케팅이라는 그 직무에 대한 건데, 이 회사 특징이 뭐냐면, 마케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매에 대해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품을 알리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마케팅 역할뿐만 아니라 뭐냐면 디자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이 회사 특징이. 디자인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구성원들 특징이 뭐냐면 산업 디자인 출신이 많아요. 그 디자이너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더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이나 뭐 그래픽 제작하는 것은 뛰어났는데 이제 이런 광고나 PR하는 부분에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중요도하고 현재 수준들을 이렇게 척도로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교육 필요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요 근거에 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요 토대로 해서 요거 요 내용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경력
설계까지, 그죠? 성장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만드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단계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늘 인사 담당자들 커뮤니티 보면은, 우리 교육체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런 단계별로 하면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실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딱 직무 분석 잘 해놓고 여기까지만 딱 있어 또 요거 가지고 맞죠? 그래서 매년 요거 측정하면 되잖아요. 측정해서 보고 그거를 이제 그 교육과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식 디자이너